네, 안녕하세요. 슈퍼트리 최성곤입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을 좀 한지는 오래됐고요. 공개하게 된 건 이거 두 번째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한된 시간이어서 제가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저를 비롯해서 게임 업을 한 15년 정도 했던 팀들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게임을 만든 것만이 아니라 제작, 유통, 그리고 매출, 트래픽을 만들어봤던 팀입니다. 그리고 상도 좀 많이 받았었고요. 저희 들어가기 전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앞에 강의를 제가 쭉 들었는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본위제라고 1819년도에 영국에서 처음 시작했고요. 금을 이제 화폐의 기준으로 시작을 한 거죠. 척도가 되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일도 있었습니다. 1944년도에 미국 뉴햄프서 주에서 브레튼 우즈라는 지역에서 이제 44개국의 금융 세계조정위원회죠. 대표단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그때 정해진 게 굉장히 큰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금 1온스를 US 30달러로 고정을 시킵니다. 1온스가 한국으로 치면 8.3돈이고요. 그리고 그 8.3돈을 US 달러 35달러로 이제 고정을 하고 US 달러에 각 국가의 화폐들을 고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고정 환율 제도가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진행이 쭉 되다가 문제가 뭐냐면 1971년도에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굉장히 적자가 나면서 국뽕하기 위해서 금과 US 달러가 고정되어 있던 걸 일방적으로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US 달러를 그냥 공장에서 돈 찍듯이 찍어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위기를 탈출하는데 그 외 국가들, US 달러와 패깅되어 있던 고정되어 있던 국가 화폐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위험해졌죠. 대표적으로 2008년도에 브렉시트가 있을 때 그리스가 큰 케이스가 될 거고, 그리스 이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회사가 부도나듯이 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래서 2009년도에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 1월에 2008년도 리만 사태를 보면서 크립토 커런시를 만들고 US 달러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만들어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올려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이제 크립토 키티가 이더리움 재단에서 나온 분들이 크립토 키티를 만들었고, 그게 매출로 연결되면서 많은 세계 각국에 있는 제작사들이 이제 달려들기 시작했죠. 블록체인 기술은 사실 1980년도죠. PBFT. 1982년도에 비잔틴 장군이 명령을 내리는데 마지막 병사까지 잘 받았는지를 하나씩 가서 마지막 병사가 듣고 비잔틴 장군한테 이 명령을 내기 맞나요? 맞다. 레커널리즈 보내서 합의가 돼서 이제 서쪽으로 공격, 북쪽으로 공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BFT 알고리즘은 1980년대 만들어졌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2000년 초에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게 완성이 됐죠. 1999년도에 POW, 여러분 잘 아시는 작업증 장치, 채굴이라 그러죠. 많은 전기 에너지를 써서 채굴을 하죠. 이 POW는 블록을 만드는 거를 하는 건데, 블록을 생성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장부를 만들어주는 거고, 장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블록체인 시스템이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이라는 베네핏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든 장부에 트랜잭션이 발생했을 때 이제 기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 정보가 필요하면 또 누군가 이제 채굴을 해서 POW 합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장부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크립토를 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블록이 체인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 블록이 국가별이나 혹은 회사별로 혹은 기관별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존하는 모든 블록체인은 전 세계에 딱 하나씩만 있습니다. 메커니즘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2년도죠. 이 작업을 하는 게 노가다니 굳이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스테이크, 그냥 피한 머니로 크립토를 사서 산 스테이크만큼 내가 거기서 보팅 파워가 생기는 거죠. POW는 CPU 파워였지만 이때부터는 스테이크 파워로 바뀝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속도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됐고 2014년도에 디포스가 나왔습니다. 이 디포스는 그냥 POS에 PBFT를 올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000년 초에 나왔던 20개 노드 정도 되는데 이 노드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 성능이 가장 좋다고 결론났습니다. 그래서 디포스로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US 달러가 왜 문제가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이미 있던 기반 기술에 크립토커런시가 왜 나온지를 명확히 알고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까지 보면 저희는 새로운 신규 코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아직 하고 있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은 저희는 이제 디지털 골드라고 해서 실제 금과 똑같다고 보고 있고요. 2100만 개로 체인되어 있는. 그리고 이더리움을 US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크립토를 만드시는 분들이 보면 이더리움에 다들 ERC20이나 ERC7일 토큰으로 해서 만들어서 진행이 되죠.
이들은 메인에서 일단 파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 이더리움이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고 US 달러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코인마켓 기준으로 그 크립토가 1650개, 지금 한 20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할 때는 한 1650개 정도 됐었고요. 거기서 실제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한 30 정도 됐습니다. 시장 바뀐 것도 굉장히 크고 있는데 과연 이 안에서 누가 이제 살아남고 어떤 합의 알고리즘이 이제 그 위너가 될까는 아무도 모르죠. 네. 그 저희는 이제 접근을 그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e스포츠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후반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장을 저희가 블록체인 시장을 좀 받고 그 230조 원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NFL이랑 MLB랑 NBA 등의 시장 마켓이 있는데 다 합쳐도 현재 그 블록체인 시장보다는 작습니다. 그리고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블록체인 마켓 사이즈, 마켓 캡이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죠. 누구나 다들. 아직 탭들이 이제 뭐 나올 게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탭만 봤을 때는 그 10월 31일 기준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2114개, 2000개 정도 되죠. 그 중에 한 25% 정도가 게임들입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그 PC 통신, PC 온라인, 모바일에서 피처폰과 스마트폰을 갈 때 보면 새로운 인프라 어떤 메커니즘이 새로 나올 때마다 그 기반을 까는 데 기여했던 건 성인 콘텐츠였고요. 그리고 게임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이 게임이 실제로 매출과 영업을 만들면서 그 키네블러, 그 산업을 리딩합니다. 다른 인저 산업까지도 영향을 많이 주게 되고요. 그래서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블록체인 그 덱을 만드셔서 혹은 매니스 만드셔서 그 끌고 가셔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저희 스스로 자부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를 저희가 좀 어떤 문제가 있을까를 봤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주변의 모든 회사들을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번째 문제마다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POS냐, 그 POW냐, 디포스냐, POI냐, 뭐 PON이 여러 가지 합의 알고리즘도 있는데 거기서 다들 장부를 만들고 장부에 대한 만든 거에 대한 보상, 장부를 기록하고 피를 내고 그리고 장부에서 이제 퍼블릭하게 보여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데 사실은 디센트럴라이즈 그 탈중앙화로 하는 게 장부 기록만 그 가버넌스가 피어들한테 넘어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저희가 서비스 만들 때 고민해 보면 인증 부분, 유저 DB에 대해서 인증을 할 때 중앙화된 기관, 뭐 KYC 기관들 많이 있죠 지금. 중앙화된 기관이죠. 그리고 실제 내가 이제 뭔가 앱을 깔거나 서비스를 깔 때 중앙화된 CDN에서 데이터를 받아 설치를 하게 되면 뭐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년 후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아마존이 주가가 폭락해서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스토리지에 있던 것도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중앙화되어 있다라는 어떤 부분이 저희가 보는 찾은 문제는 인증과 결제와 스토리지 세 가지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해야지 진정한 탈중앙화 서비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 잘 아시는 부분이죠. 최근에 그 청문회에 마크 주커버가 끌려와서 뭐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죠. 유저 DB를 가지고 소셜 그래프로 매출을 만드는데 유저한테 보상을 안 한다. 감시자본주의가 최근에 화두가 됐었고 이 부분은 이제 인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저는 해결할 방법이 DID로 해결하려고 좀 준비를 좀 했고요. 두 번째는 다들 알고 계시는 이제 레저 부분입니다. 퍼블릭 레저. 근데 이게 정말 퍼블릭 레저냐, 오픈 레저냐 이런 용어도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저희가 봤을 때는 프라이빗 레저가 실제로 퍼블릭성이 더 강하고 기존의 퍼블릭 레저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오픈 레저.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기존의 중앙화된 사업자가 결제 시스템, 페이먼트 시스템을 그냥 웹사이트로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죠. 새로 이제 레저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득권 사업자한테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죠. 제가 알기로는 글로벌 기업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관광에서는 안 될 부분 하나 있습니다. 포인트가 뭐냐면 그 오픈 레저냐 퍼블릭 레저에 있어서 실제 이제 그 단순히 오픈이 아니라 레저가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레저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퍼블릭 공공성을 가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든 게임이 트랜잭션이 퍼블릭 레저 하나의 레저에 기록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서 서비스 했는데 그리고 게임을 페이스북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로 이관했을 때 예를 들면 구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 새로 저희가 그 데이터 이관 작업을 하지 않고 동일한 하나의 레저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냥 읽어서 사용됩니다. 이 레저가 공공성 가진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해석하기에는. 그래서 그 퍼블릭 레저라고 좀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세 번째는 스토리인데 저희도 경험했죠. I love school이랑 프리체
쓰면서 내가 많은 정보들을 기록하고 거기서 초등학교 친구도 만났지만 그 회사의 어떤 주주관계 이해관계나 회사 경영난에 의해서 회사가 도산했을 때 데이터는 다 사라졌죠. 우리한테는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인데 돈으로 치환을 하자면 되게 중요한 가치 있는 정보인데 없어졌죠. 중간에 시스템 관리했기 때문에, 컨트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고민을 좀 하면서 문제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게임업을 하고 있으니까 게임만 좀 집중해서 봤을 때 그 서든어택 사건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넷마블에서 넥슨으로 이관할 때 1년의 시간이 걸리죠. 버스에 이동하라 마케팅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썼죠. 이게 이제 자세히 고민을 해보시면 그 제도적 문제와 실제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계약 조건들 때문에 그 넷마블이 넥슨한테 그냥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나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그래서 유저가 직접 스냅샷을 찍어서 넥슨에 주면 수수자가 벌어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IT 강국이나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현재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했을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퍼블릭했죠. 퍼블릭 공공성의 데이터들이 기록이 돼서 어떤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에서든 읽을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대전제가 깔렸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게임을 개발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을 이제 세 가지로 봤죠. 아까 문제가 인증결제 스토리지였으니까 디센트라이즈 아이디, 기술적으로 세 가지 구현해서 방법이 있는데 저희 두 번째 방법을 썼고요. 그거는 제가 12월쯤에 다시 공개를 하려고 해요. 기술적인 부분을. 그리고 다들 누구나 이제 고민하고 개선을 많이 하고 계시는 퍼블릭 레저 부분, 디센트라이즈 퍼블릭 레저. 저희는 별도의 레저를 만들지 않고 이미 연구를 많이 한 뭐 이더리움, 이오스 등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DCD. 이 DCD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수하게 P2P 네트워크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플레이드 미니를 설치하게 되면 플레이드 미니가 그 CDN의 노드, 피어가 되고 시더가 되고 그 P2P 네트워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들을 전송했을 때 보상을 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에 나왔던 서비스를 쭉 다 봤는데 저희도 현재는 풀리 디센트럴라이즈 서비스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앙간의 서비스에서 탈중앙으로 바로 갔을 때 부작용이 반드시 있고요. 그리고 안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정성이 최우선이고 그 안정성을 바탕으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디스트리뷰터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실제 디스트리뷰터 단계에서 가버넌스, 실제로 컨트롤 타워, 컨트롤 부분이 유저한테 완전 넘어갔을 때 디센트라이저여서 세 가지 꼭지에서 제가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저희가 레저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메타 블록체인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각각의 레저들의 어댑터를 만들어서 그냥 연결해서 씁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만든 플레이드 SK를 쓰시면 인증 결제 스토리지에서 결제 부분에서 내가 이더를 쓰겠다, 에센트를 쓰겠다, 트롤을 쓰겠다 선택해서 쓰면 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메타 블록체인에서는 뭐 저희가 초기에는 HTML5 탭을 먼저 웹브라우저 기반을 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설치형 그리고 덱스가 내재화돼서 이더를 이오스를 뭐 SMT로 교환해서 쓸 수 있도록 됩니다. 과거에 제가 한 게임에서 일을 할 때, 개발할 때 되게 중요한 이슈가 있죠. 한 게임 포카 사업부와 막부 사업부, 테트리스 사업부 게임들이 있는데 다 테트리스 게임 머니, 막부 머니, 포카 머니가 있는데 트래픽을 좀 나눠 쓰고 그리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테트리스 머니를 포커 머니로 혹은 포커 머니를 막구 머니로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사업부의 KPI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포커 머니는 현금성 가치가 있지만 테트리스 머니는 현금성 가치가 없습니다. 이거는 페이크 머니이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인데 실제로 블록체인 크립토 커런시에서는 이게 클리어하게 해결되죠. 왜냐하면 거래소에서 각각의 크립토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고 이더스캔 같은 경우는 겟 함수 중에 뭐가 있냐면 10개, 최근 거래된 10개의 평균값을 줘요, 가격을. 그걸 가지고 실제로 같이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를. 그래서 어떤 게임에 어떤 크립토를 쓰든 다들 현금성 가치가 있기 때문에 크립토 투 크립토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보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보상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인증할 때 디센트 아이디의 시그너처 유저 21개 노드가 21개 피어가 시그너처 쌓아줬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을 거고 그리고 P2P로 내가 시드가 돼서 내가 설치됐던 파일을 유저한테 줬을 때 그 파일의 사이즈에 대해서 보상, 베네핏이 있는 거죠. 과거에 이제 토론토 네트워크에서 비토론토에서 이던키가 MP3를 저희가 줬을 때 보상이 없었죠. 그냥 파일 공유 뿌셨는데
그 기반에 이제 그 토큰 베너핏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제 플로우가 흘러가고요. 시스템은 그 플레이드 베스트케이는 DID와 그리고 인증 결제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저희가 스텝은 처음에 저희가 만든 그 게임을 서비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플레이드이라는 사이트에서 받은 토큰을 교환할 수 있는 교환소고요. 아이템배 같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덱스가 내줘야 돼서 그 크립토 투 크립토로 교환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가 크립토 도전인데 물론 이제 저희가 웹GL 유니티로 개발해서 실제 설치형도 되는데 저희가 어제 6시 15분 기준에 아마 세계 최초로 페이스북 크립토 게임이 통과됐습니다. 아마 저희가 최초인 것 같고 이게 시장에 나갔을 때 어떤 반응이 있을지 저희도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플레이드 미니가 그 브라우저의 크롬 익스텐션에 설치가 되면 이 미니 플레이어가 실제 하나의 노드가 되고 노드 투 노드, 피어 투 피어끼리 네트워크를 맺어서 그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DID와 디렉트와 DCDN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사실 되게 중요한 게 P2P이긴 한데 제가 네이버에서 개발 한 4년 반 했었었는데 네이버 본부에서도 그때 이제 P2P 네트워크를 구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실제적으로 P2P 네트워크가 워킹이 되려면 한 2만 개의 노드 정도가 이제 라이브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실제 이제 조금 개입이 돼서 그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저희도 이제 그 안에서 그 시그널 서버가 그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 실제 각각의 인스턴스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슈퍼노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프라를 깔고 갑니다. 하지만 실제 그 진성 유저, 진정한 리얼 유저의 한 2만 개의 노드가 만들어졌을 때 저희는 빠질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SDP 프로토콜을 저희가 좀 튜닝 개선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피어리스트를 백업하기 위해서 인덱스 서버 이중화 작업을 좀 했습니다. 보안을 위해서는 WHS와 HTTPS 프로토콜 썼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약간 신이 되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HTML5가 왜냐면 과거에 TCP, UDP 홀펀칭을 할 때 스턴을 구현할 때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웠었어요. 왜냐면 더미 스위치 장비가 뭐냐, 더미냐, 허브가 어떤 걸 쓰냐,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기술적 어려움들이 있었었는데 이게 HTML5 진영에서 다 구현을 했고 그냥 가져다 쓰면 돼요. 그래서 실제 P2P 네트워크 구성하시는데 HTML 웹 RTC 기술 쓰시면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그 기술을 써서 실제 플레이를 할 때 유저 투 유저끼리 이제 웹캠이 있는 경우는 상대쪽 플레이를 보면서 게임을 할 수 있고 웹캠이 없는 경우는 상대쪽 플레이의 화면을 보면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리 P2P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젝션 코드 사실 구현이 좀 쉽진 않은데 크롬의 익스텐션에 인젝션 코드를 해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글 정책이 최근에 좀 변경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대응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해피아님께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개발하다 보니까 롭슨이나 혹은 이제 코반에서 POA 방식이죠. 거기서 이제 테스트넷, 퍼블릭 테스트넷에서 이더링이 없으면 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얼 네트워크에서 채굴을 안 하는데 이 테스트넷에서 저희가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론 처음에 이제 로그인하면 조금 주는데 그거 금방 써버리고 끝나는 거여서 게임 개발사들이 이더리움 넷에서 사이드 체인이든 어떤 형태로든 개발하실 때 이게 필요하실 텐데 어떻게 해결하는지 저희는 좀 궁금하긴 한데 여튼 사실 협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프라를 같이 구축하고 테스트존을 만들어서 같이 테스트하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들을 서로 공유하며 같은 삽질을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희가 쌓았던 노하우들을 다 공유해드려서 좀 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또 얘기를 좀 예, 저희가 이거 최고라고 화면을 캡처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더리움 이어스, 링크 그리고 보라 아까 이제 송계대에서 발표하셨는데 보라 게임을 제가 11월 20일날 공개합니다. 행사장에서.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도 나왔죠. 스마트 컨트랙이. 그래서 저 준비를 하고 있고 페이스북 게임룸에 저희가 이제 통과가 됐고 텔레그램 준비하고 있고 인서스 게임도 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별도의 어떤 그 플랫폼을 가지고 그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좋은 게임을 만들어서 그리고 가장 크립토에 맞는 최적화 시켜서 기존에 트래픽이 많은 플랫폼에 그냥 올라가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게임 만들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닌텐도 한 1,700개, PSP 2,700개 정도 그리고 구글 애플에서 1억 다운 이상 된 타이틀들을 다 리스트업을 해서 그 중에 저희가 이제 그 필터를 좀 했습니다. 스크리닝을. 그리고 PVP 가장 적합하고 그리고 그 e스포츠와 할 수 있는 그리고 블록체인 적합도라고 저희가 만든 기준들을 가지고 걸러서 이제 10종을 선택했고요. 그 10종 중에 저희가 5종을 다 개발 끝냈고 5종은 이제 한 70% 정도 개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종이 되는데 2종은 저희가 공개를 안 합니다. 예, 왜냐면 저희도 엣지가 있어야 돼서 히든카드로 쓰려고 하고 있고요. 뭐 이런 3종 게임으로 저희가 테스트하는데 크립토 도저 같은 경우는 PVE, 그러니까 혼자 하는 싱글 게임이죠. 싱글 게임에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되고 이정을 얻으면 ERC7일 토큰이 되고 그 토큰을 얻은 걸 그 교환을 해서 이더리움을 바꾸죠. 이더리움 바꾼 거를 거래소 가셔서 피아웃으로 뽑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시방 같은 경우는 PVP, 이더리움 기반의 PVP고요. 그리고 스네이크 플라이트는 토너먼트가 적용된 이오스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저희가 이오스와 이더리움을 했냐면 그 비트코인은 지원 안 되고 비트코인 캐시, 그 다음에 리플, 그 다음에 이더리움, 이오스 이렇게 5개가 탑5인데 리플은 사실 이제 프라이빗 그 실제로 그 국가 간의 화폐를 교환하는 이체용이잖아요. 스위프트를 대체하기 위한. 그리고 비트코인은 안 되고요. 아시죠? 그렇죠? 비트코인 캐치가 이제 최근에 좀 떠오르고 있고 이오스 이더밖에 할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탑5에 대한 그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큰 그 크립토를 기반으로 저희 게임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가졌던 기준으로 이렇게 이 5종과 이 5종, 총 10종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런칭은 이제 이번 달부터 하나씩 합니다. 그래서 그 데모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플레이드 앱 사이트긴 한데 실제 이제 페이스북에서 보시게 될 거고요. 게임머니죠. 코인은 게임코인이고 이 게임머니는 페이크머니로 떨어뜨려서 그 인형을 얻으면 이더리움을 벌게 될 수 있는 중간 제어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 크립토 실제 wallet과 그 비트코인의 이더리움이나 이오스를 들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게임 아이템을 기존 PG, 페이팔, 몰, 다날 연동을 했고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있는 그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를 해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 페이먼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오스든 그 이더리움도 해결을 못 해주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그냥 현재 기존의 시스템의 PG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보여드릴 영상은 걸스 체인이라는 게임 탭인데요. 일본 1위 플랫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뭐 유명 IP를 입힐 예정입니다. 추억의 게임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오락실에서 한번 해봤을 법한 게임. 이 게임 같은 경우도 그냥 기존 PG로 아이템을 사고요. 하다가 각 이제 걸스 체인, 걸에 따른 ERC7 토큰이 다르고요. 이게 ERC7인데 얘를 가지고 그 교환을 하죠. 플레이 앱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게임이 본질적으로 재밌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룰셋이 쉬운 거부감 없는 타이틀로 좀 추는 거고요. 실제 이제 PVP가 가능하고 그리고 PVE를 했을 때도 사실 이제 굉장히 재미 요소가 있는 재미의 본질을 좀 주고 있는 게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플레이 앱이 아니라 실제 메타마스크 다 연결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유는 현재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메타마스크니까. 그리고 저희 거래소에서 거래소 아닙니다. 교환소입니다. PT가 거래소죠. 빗선이 교환소에서 교환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거래소 지갑에 이체를 하셔서 현금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저희가 만든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누구나 이렇게 이 방향 가야 된다라고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공감하실 텐데 이제 빨리 스피드 있게 빨리 만들고 시장에 이제 런칭을 해서 가설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는 단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사실 저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그 저희가 가지고 있던 노하우들을 좀 공유를 해서 실제 잘못된 방향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각도를 좀 조정하시고 그리고 서로 이제 시행착오했던 어떤 경험들을 좀 노하우를 공유해서 그 시너지를 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외의 게임들도 저희가 보여드릴 게 많이 있긴 한데 궁금한 사항들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주시거나 그리고 저희 회사를 방문해 주시면 그 충분한 설명과 자료도 많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되고요. 여기 가입된 회사들 보시면 기술력 있는 회사들입니다, 다. 예,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독파는 하셔야 되고 그 기반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어프로치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가입해서 회원사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